60대가 되면 사랑은 끝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사랑을 알아보는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60대 여성이 느끼는 진짜 매력, 어떤 남성에게 마음이 움직이는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20대, 30대의 사랑과 60대의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 경제력, 스펙을 봤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본질을 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0대 여성들이 말하는 매력적인 남성의 조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중년의 진짜 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이 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60대 여성들이 끌리는 남성의 특징은 바로 자기 관리와 품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관리는 헬스장에서 식스팩을 만들거나 명품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청결을 유지하며 나이에 맞는 품격을 가꾸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아는 박 선생님 65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은퇴한 전직 회사원입니다. 은퇴 직후 많은 남성들이 그렇듯이 그분도 방황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며칠씩 면도도 하지 않고 옷도 대충 아무거나 입고 다녔습니다. 아내는 당신 좀 제대로 살아요라며 잔소리를 했지만 박 선생님은 이제 은퇴했는데 뭐라며 무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선생님은 대학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여전히 활력이 넘쳤고 어떤 친구는 이미 늙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 관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 선생님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1시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옷차림도 바꿨습니다. 비싼 옷을 사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손톱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했고 신발도 닦아서 신었습니다. 향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6개월 후 박 선생님의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같은 공원을 산책하던 김 여사 62세는 박 선생님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박 선생님을 봤을 때는 그냥 공원을 산책하는 많은 어르신 중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항상 같은 시간에 나오셔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모습, 계절이 바뀌면 옷차림도 단정하게 바꾸시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하시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저분은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에 우산 없이 나온 김 여사에게 박 선생님이 우산을 씌워주며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김 여사는 박 선생님의 매력을 더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그분은 단순히 겉모습만 가꾸는 게 아니었어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혈압약도 빠뜨리지 않고 드시고
식단도 신경 쓰시더라고요. 담배는 은퇴 후 끊으셨고 술도 소주 한 잔 정도만 가끔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구나. 자기 인생을 여전히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김 여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즘 60대 남자 어르신들 보면 은퇴하면 자기 관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늙었는데 뭐, 나 혼자 사는데 뭐 이러면서 아무렇게나 사시는 거죠. 머리는 떡진 채로, 옷은 얼룩진 채로, 냄새까지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솔직히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박 선생님은 달랐어요. 함께 있으면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60대 여성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남성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끼어들거나 무조건 자기 경험으로 덮어버리는 남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 여사 63세의 경험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 여사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고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고 1년 전부터는 지역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남성 어르신들은 대부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아내와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혼자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분이 정 여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 만난 최 선생님 67세는 말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회사에서 일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정 여사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아, 그거? 나도 그런 경험 있어. 근데 내 경우는 말이야. 라며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 정 여사가 둘째 아들 문제로 속상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됐고 어머니인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도와주고 싶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도 넉넉하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최 선생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에이,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요. 나도 예전에 사업하다가 망한 적 있는데 결국 다시 일어섰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자기가 어떻게 사업을 망했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30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정 여사는 그날 이후 최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발판으로 쓰는 거더라고요. 제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태도였어요. 공감은커녕 제 감정을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정 여사는 같은 경로당에서 이 선생님 66세를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은 최 선생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항상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정 여사가 다시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아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고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선생님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이 선생님은 정 여사의 눈을 보면서 조용히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 여사가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부모로서는 제일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도와주고 싶은데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그것도 또 괴로운 일이고요.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정 여사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기 감정을 알아주고 힘들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같은 조언도 없었어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힘들겠다, 걱정되겠다, 잠도 못 이루겠다. 제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며칠 후 정 여사가 그때 위로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이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그냥 이야기 들어드렸을 뿐인데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누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빨리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어요.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답을 알고 있어요. 다만 그 답을 실행할 힘이 없거나 확신이 없거나 두려운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더라고요. 내 감정이 당연해. 내가 힘든 게 이해돼. 이런 말 한마디가 답변 10마디보다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이 선생님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됐고 지금은 서로에게 가장 편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됐습니다. 이 선생님과 대화하면 제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느낌, 제 감정이 가치 있다는 느낌. 60년을 살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도 자식들도 다 자기 이야기만 했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 선생님은 달라요. 제가 말하면 진짜로 들으세요. 휴대폰도 안 보고 딴 생각도 안 하고 저만 보면서 들어주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경청과 공감.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경험만 중요하게 여기는 남성은 매력이 없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감정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남성. 이런 남성과는 진정한 정서적 친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립적인 생활 능력과 성숙함입니다. 60대 여성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남성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남성입니다. 평생 아내에게 의존해서 밥 한 끼 챙겨 먹지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는 남성을 말합니다. 송 여사 64세의 경험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송 여사는 1년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 때문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참고 살았지만 자식들도 다 장성한 후에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교회에서 알게 된 조 선생님 66세의 송 여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 선생님은 2년 전 아내와 사별한 호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부드럽고 송 여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조 선생님이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며 송 여사를 불렀습니다.
송 여사는 음식 솜씨를 자랑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불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소파에는 빨래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상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욕실도 청소한 지 오래된 것 같았고 침실도 이불이 개지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조 선생님은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집이 좀 지저분하죠.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밥도 제대로 못 해 먹고 청소도 언제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배달 음식만 시켜 먹다 보니 건강도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병원도 언제 가야 하는지, 약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송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 여사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집안일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가끔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송 여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내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나는 송 여사가 아니라 가정부나 엄마로 보는 거구나. 송 여사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조 선생님, 저는 40년 동안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엄마나 가정부 역할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조 선생님도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송 여사는 조 선생님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6개월 후 만난 윤 선생님 67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 선생님도 10년 전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처음 1년은 조 선생님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아직 한참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무능력하게 살 수는 없다. 윤 선생님은 그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운영하는 요리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가기 싫었지만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요리 교실에는 대부분 여성이었지만 남성 수강생도 몇 명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3개월 동안 기본적인 요리를 배웠습니다. 밥 짓기, 국 끓이기, 찌개 만들기, 볶음 요리, 생선 굽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반찬은 다 만들 수 있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정도는 자신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청소도 배웠습니다. 인터넷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빨래는 어떻게 분리해서 하는지, 청소는 어떤 순서로 하는지, 화장실은 어떻게 청소하는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윤 선생님의 집은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직접 만든 반찬들이 담겨 있고 빨래도 깨끗하게 개켜져 있습니다. 송 여사가 윤 선생님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의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깨끗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집이 정돈되어 있고 화분도 잘 가꿔져 있고 부엌도 깔끔했어요. 윤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김치찌개와 밑반찬으로 저를 대접하셨는데 맛도 괜찮았어요.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어요. 송 여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죠. 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이었으니까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할 만하더라고요. 오히려 성취감도 느껴지고요.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청소한 집에서 쉴 때,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독립적인 생활 능력은 단순히 살림을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함이더라고요. 60대가 되면 누구도 누군가의 엄마나 가정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평생 그 역할을 해왔으니까요. 독립적인 생활 능력은 단순히 집안일을 할 줄 안다는 것을 넘어서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어른입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유머입니다. 60대가 되면 누구나 건강 문제, 경제적 걱정, 자녀 문제 등 여러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민에 빠져서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만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웃을 줄 압니다. 이 여사 63세의 경험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사는 남편과 사별한 후 2년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컸지만 친구들의 권유로 지역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강 선생님 68세를 만났습니다. 강 선생님은 첫인상부터 밝은 분이었습니다.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고 다른 수강생들과도 쉽게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됐는데 임 여사는 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강 선생님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아내와 사별했고 당뇨병이 있어서 매일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고 있었고 딸은 멀리 외국에 살아서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릎도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강 선생님은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드라마 같죠. 하하. 근데 뭐 어떡합니까? 우는다고 상황이 나아지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뇨가 있어서 억지로 건강식을 먹게 됐는데 덕분에 몸이 전보다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실컷 먹었으면 벌써 큰 병 걸렸을 거예요. 무릎이 안 좋아서 산에는 못 가지만 대신 평지 걷기를 하니까 동네를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어디에 좋은 카페가 있는지, 어디에 예쁜 꽃이 피는지.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속상하긴 한데 덕분에 아들이 더 단단해질 거예요. 인생에서 실패도 해봐야 성장하는 거니까요. 이 여사는 처음에는 강 선생님이 상황을 회피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강 선생님은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되 그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임 여사가 자식 문제로 속상해하며 강 선생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아들이 명절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 여사님,
제 생각엔 그게 아들이 독립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우리 세대는 부모님한테 매달려 살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삶을 사는 거죠. 서운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을 잘 키웠다는 증거 아닐까요? 아들이 제 발로 설 수 있게 키웠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명절에 안 오면 어때요? 우리가 편하게 쉬면 되죠. 명절 차례 준비하느라 고생 안 해도 되고. 하하. 강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이며 사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 선생님과 대화하면 제 마음이 가벼워져요. 무거운 주제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분은 유머 감각도 있어요. 심각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적절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어둡지 않고 가볍지도 않은 딱 적절한 유머예요. 한 번은 두 사람이 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우산도 없었고 뛰어서 피하기에는 나이도 있고. 이 여사는 당황했는데 강 선생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하, 이거 완전 드라마 아닙니까? 60대 로맨스 드라마. 비 맞으면서 뛰는 장면. 근데 우리는 못 뛰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비 맞는 장면으로 하죠. 하하. 어차피 젖었는데 뭐 어때요? 집에 가서 따뜻한 차 마시면 되죠. 이 여사는 그 순간 강 선생님의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짜증을 내거나 누군가를 탓해요. 왜 일기예보를 안 봤어? 왜 우산을 안 챙겼어? 근데 강 선생님은 그 상황조차 즐기는 거예요. 60대에 비 맞는 것도 추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몇 달 후 이며 사는 강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세요? 힘든 일이 많으실 텐데. 강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여사님, 저도 예전엔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뭐든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불평불만이 많았죠. 근데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았어요. 인생은 정말 짧더라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더 웃으면서 살 걸, 사소한 일로 짜증내지 말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남은 인생만큼은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살자고. 어차피 똑같은 하루를 사는 거라면 불평하면서 사는 것보다 웃으면서 사는 게 낫잖아요. 그게 돌아가신 아내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추모라고 생각했어요. 이며 사는 강 선생님의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긍정성은 그냥 성격이 밝은 게 아니었어요. 깊은 상실과 고통을 겪은 후에 선택한 삶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더 진정성 있고 더 깊이가 있었어요. 현재 임 여사와 강 선생님은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고 힘든 이야기도 나누지만 대화가 끝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함께 있으면 제 마음도 밝아져요. 우울한 생각이 들 때 강 선생님을 만나면 어느새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인생이 아직 살만하다는 느낌, 내일이 기대된다는 느낌.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상황이 좋아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면을 찾으려는 선택에서 나옵니다. 60대 여성들은 이미 인생의 풍파를 겪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압니다. 함께 있으면 웃게 되고 힘이 나고 인생이 아직 살만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남성. 이런 남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매력적입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60대가 되어도 여전히 여성을 무시하거나 자기 방식만 고집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남자니까,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더 많이 알아. 이런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남성들 말입니다. 한 여사 61세의 경험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사는 남편과 이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지속적인 무시와 폭언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여사는 한 번도 제대로 존중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뭘 하든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의견을 내면 무시당했고, 결정권은 항상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이혼 후 자유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박 선생님 65세를 만나게 됐습니다. 박 선생님은 아내와 사별한 지 4년이 됐고 교직에 있다가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한 여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식사 장소를 정할 때 박 선생님은 한 여사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결정했습니다. 여기 맛있어요. 내가 자주 오는 곳인데. 메뉴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들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걸로 시킬게요. 한 여사가 저는 매운 걸 못 먹는데요 라고 말하자 박 선생님은 에이, 이 정도는 안 매워요. 먹어보면 괜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나온 음식은 한 여사에게는 너무 매웠고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여사는 로맨스 영화를 보고 싶었지만 박 선생님은 그런 건 유치해요. 이 액션 영화가 재밌다던데 라며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표를 샀습니다. 한 여사는 2시간 내내 지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몇 번을 만나면서 한 여사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었고 한 여사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이런 거 몰라. 내가 남자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맞아. 내 경험상 이게 더 나아.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사가 정치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정치를 뭘 알아. 그냥 집안일이나 잘하면 되지. 그 순간 한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전 남편과 똑같구나. 나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구나. 한 여사는 그날 이후 박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또다시 그런 관계를 맺을 수는 없었어요. 제 의견이 무시당하고 제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이제 지긋지긋해요. 1년 후 한 여사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좌에서 김 선생님 66세를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첫인상부터 박 선생님과 달랐습니다. 강좌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자는 김 선생님의 제안에 한 여사가 응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먼저 물었습니다.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근처에 카페가 몇 군데 있는데 조용한 곳이 좋으세요? 아니면 사람 많은 곳이 좋으세요? 한 여사는 그 작은 질문에 놀랐습니다. 자기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 선택권을 준다는 것. 이게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한 여사는 김 선생님의 태도에 계속 놀랐습니다. 김 선생님은 한 여사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기 의견을 말할 때도 제 생각에는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관점은 생각 못 해봤어요. 하면서 다른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김 선생님이 몇 가지 옵션을 준비해 왔습니다. A 코스는 자연 경관이 좋고 B 코스는 문화유적이 많고 C 코스는 맛집 투어 위주예요. 한 여사님은 어떤 게 끌리세요? 한 여사가 B 코스를 선택하자 김 선생님은 좋아요. 저도 그게 제일 기대되네요. 라고 했습니다. 여행 중에도 김 선생님의 배려는 계속됐습니다. 한 여사가 걷다가 힘들어하면 좀 쉴까요? 배가 고프면 뭐 드시고 싶으세요? 추우면 제 겉옷 드릴까요?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한 여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챙겨주고 한 여사가 말할 때는 휴대폰도 보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제 생각은 다른데 한 여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라며 대화로 풀어갔습니다. 한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과 있으면 제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의견이 중요하다는 느낌, 제 선택이 가치 있다는 느낌. 60년을 살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자식들도, 직장 상사도 다 저를 도구처럼 봤지 독립된 인격체로 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한 여사가 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세요? 김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아내한테 권위적이었고 제 생각만 옳다고 믿었죠. 그런데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내가 힘들어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저 곁에서 들어주고 아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밖에.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거더라고요. 김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가 많았어요. 왜 진작 이렇게 대해주지 못했을까? 왜 아내의 의견을 더 많이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제대로 존중하면서 관계를 맺자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선택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자고. 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김 선생님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합니다. 그분의 존중은 그냥 매너가 아니에요. 깊은 성찰과 변화의 결과예요. 그래서 더 진심이 느껴지고 더 신뢰가 가요. 현재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과 있으면 제가 온전한 한 사람으로 대우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이 존중받고, 제 선택이 인정받고, 제 존재가 소중하게 여겨져요. 이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관계구나 하는 걸 60대가 되어서야 처음 느껴봤어요. 존중은 사랑의 가장 기본입니다.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남성은 결코 매력적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선택을 존중하고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남성. 이런 남성과는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면, 여러분, 여기까지 60대 여성이 끌리는 중년 남성의 5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기 관리를 하며 품위를 지키는 남성,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남성, 독립적인 생활 능력과 성숙함을 갖춘 남성, 긍정적인 에너지와 유머가 있는 남성,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남성.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결국 하나입니다.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60대의 사랑은 외모나 조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태도, 삶을 대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남성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저런 사람인가? 라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60대는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여성 시청자분들께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이런 감정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끌리고 설레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를 존중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60대의 사랑은 20대의 사랑과 다릅니다.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성숙합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나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끌리시나요? 중년의 진짜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